안녕하세요. UMD의 밥보다 마케팅 UMD입니다. 한 주간 또 주말이 끝나고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주 화창한 그런 봄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다 보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뭐 감기 같은 거는 잘 안 걸리는데 일단은 코 머시머시 그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월 5일자 식목일이네요. 4월 5일 월요일자 한국경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실제로 좀 지금 카메라가 좀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했더니 다행히도 지금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래도 하루 거래가 상당히 몰리는 ETF 시장이 엄청나게 몰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G, 그러니까 쓱 랜더스, SSG 랜더스가 인천에 상륙을 했죠. 정용진 회장이랑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그래서 프로야구 흥행이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주말에는 제 아내가 갑자기 이마트를 가자 그래서 왜 간지 몰랐는데 이마트에서 엄청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마케팅적으로는 상당히 되게 마음속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마트 전체가 SSG 랜더스데이로 물들었고,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의 그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마케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케팅을 생각하는 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SSG 랜더스를 홍보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이마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것 같은데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늘이 무슨 날이래. SSG 랜더스라는 그 야구단이 출범하면서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에서 세일을 한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소비자가 갖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건 야구를 좋아하는 저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갖게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야구 팬이 아닌 사람들도 오히려 SSG 랜더스의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안에서는 점점 더 그걸 통해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이 이마트를 더 많이 찾고 또 SSG 랜더스 야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그 개막을 통해서 바로 보여줬으면 좋은데 어제 토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일요일날 이제 그 엄청난 그런 홍보 효과를 얻었을 것 같아요. 프로야구에 대한 스포츠 뉴스나 아니면 뉴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정용준 회장이 또 많은 인사들을 데리고 인천 문학구장에 갔다라는 사실만 해도 정말 SSG 랜더스에 대한 출범과 그 다음에 이마트 매출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좋은 쪽으로 발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한국경제에서 구독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준다라는 그런 뭐 말하자면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이제 클레이로 그 선물을 대신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한국경제 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또 세계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정말 뭐 생각해 봐도 제가 느끼기에 이제 암호화폐가 경품으로 나뉘어지고 또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화폐가 되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한령 해제를 좀 요청했는데 중국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런 뭐 관광객을 생각하시면 중국의 관광객 뭐 이런 그 부류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주나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모쪼록 한한령이 빨리 풀려서 정말
중국과의 그런 관계,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광객을 통한 우리 명동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관광산업까지 같이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으로 시작된 지금 보궐선거가 이제 D-2일로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선거를 하게 되네요.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게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8면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48조, 사상 최대의 그런 연구개발비를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도 미래투자를 늘렸다. 미래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늘렸다. 연구개발비가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R&D 투자를 늘린 그런 주요 기업도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네요. 실제로 사업체를 조그맣게든 크게든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중요한 건 많은 분들도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정말 힘들 겁니다. 그 비용을 투자하는 거, 홍보 비용을 투자하는 거 정말 가장 어렵고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판단하고 고객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간판이 좋고 맛이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이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여러분들께 읽고 같이 공유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요.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경제신문을 통해서 대기업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홍보 비용이라든지 R&D,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지금 한 발 앞서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무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신문들을 보고 또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한국경제 뭐 이러면 아파트 값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 이슈가 됐었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뉴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과감하게 무언가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4면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글로벌 컨텐츠를 통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통 녹색 창을 많이 보는데요. 연간 이용자 수가 지금 뭐 다양한 그런 인원수가 많이 있는데 네이버가 점유율이 상당히 또 높죠. 하지만 이제 카카오가 정말 다음과 카카오가 만나서 카카오의 시너지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카카오의 약진도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16면에서는 쿠팡의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쿠팡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좀 뭐 갑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저도 위메프, 쿠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대기업이 그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뭐 갑질, 횡포 이런 것들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쿠팡 안에다가 올려놓으면 다 잘 팔리거든요. 로켓 배송하면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대기업의 그런 좋지 않은 면을 보고서도 같이 따라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런 대기업과 같은 그런 작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쉽지 않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가 나아가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경제신문의 한 20면쯤에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12월 결산 상장사의 지난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학생 수가 많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각 대학들, 지방대학들 그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직접 찾아가고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지방에 있는 사립대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 또한 지금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이야기인데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한다고 했던 그 기상청의 내용들을 정말로 사용료 올린 건 좀 부당하다 이야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사용료를 올린 거에 대한 것 자체는 합당하다라고 결과를 내렸네요. 저는 몰랐네요. 2005년부터 사용료를 내게 했대요. 항공 기상 정보를 기상청에서 제공하면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을 내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 인스퍼레이션 그 골프 얘기인데 거기에 태국의 패티 타와타니키 발음하기 힘드네요. 태국의 패티 타와타나깃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360야드 장타자로 지금 5타차 선두라고 하니까 태국 선수인데 우리나라 하나금융의 후원을 받고 있네요. 정말 37년 만에 신인이 우승할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되지 신인들은 뭐 5타가 됐든 10타가 됐든 계속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요 전망대 노경목 경제부 차장에 대한 이야기들 서울시장에 누가 되든 간에 부동산 정책은 바뀐다.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 바둑의 거목 김인 구단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김인 구단은 그 바둑계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별세 소식에 대한 것들도 이 신문에 나타났네요. 지난번에 신문처럼 저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남는 그 내용들은 정말로 많이 살았다고 하면 정말로 잘 살았다. 예전에 농심의 신춘호 회장처럼 그분들처럼 정말로 오랫동안 자취를 좋게 남긴 분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별세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요. 그 사회 안에서 한국 경제 안에서도 정말 그 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신문 기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4월 7일 날 그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면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던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참 나른하고 힘드신 시각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 꾸준히 시간이 날 때 한국경제신문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